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백에 경남도 교육청도 비상입니다. 시작조차 못한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경남도는 조례조차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짚어봤습니다. 제2신앙 입지로 인해 진해 어민들의 생계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조선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김해형 강소기업 100곳을 육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백에 경남도 교육청도 비상입니다.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주요 교육 현안이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수정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출발부터 빠르게 시작된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의 협치.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돈을 받아야 한다며 갈등을 빚어온 학교 용지 부담금 문제도 해결됐고 무엇보다 중단됐던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또 틀을 바꾸거나 학교 급식을 중단시키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민들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학교 급식만큼은 좀 주민 발언을 통해서 꼭 제도화해야 되겠다. 그런 조례가 올라온다면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상교육의 발판이 될 수학여행비와 교복, 체육복 구입비도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나눠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논의하기로 했었던 경남교육의 주요 현안입니다. 정부 사업인 고교 학점제 확대와 권역별 급식지원센터 설립,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은 아직 예산조차 잡혀있지 않습니다. 도지사 없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당장 다음 달부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주요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사전에 여는 실무행정협의회부터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올해 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은 내년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합시다라고 미뤄놨던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방과 후 돌봄이나 급식지원센터나 고교 학점제 이것을 지사님 안 계신 상태에서 어떻게 누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도정 공백이 커지면서 주요 교육 현안이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에 재판부에 보낼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는 15일이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학교 휴업도 시키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행됩니다. 그러려면 시도가 먼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해야 하는데요. 조치 발령과 함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조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코앞인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을까요? 송국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 네. 자,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줄여서 미세먼지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면 그동안 수도권에만 발령됐던 비상 저감 조치가 지방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가 당일 0시에서 오후 4시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다음 날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말 그대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일 때 몇 가지 조치들이 진행이 됩니다. 네. 크게 보면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거나 또 배출가스 등급별로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 차량이 이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미세먼지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가동 시간도 변경되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초중고교는
휴원하거나 휴업할 수 있습니다. 네. 날림 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공장이나 사업장도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등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마련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보다 구체적인 대책은 시도가 조례로 세워야 한다는 게 좀 걸리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기준은 동일한데요. 조치가 발령됐을 때 차량 운행 제한이나 단속 권한 등을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도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등급까지 운행을 제한할지는 경남도가 정해야 합니다. 네. 경남도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무엇보다 미세먼지 특별법 아래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남도는 조례를 만들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경남도 관계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제 한시기 기간을 유예 기간을 6개월 줘놨거든요. 예. 6개월 전에 아직까지 시행령 시행 규칙도 뭐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그 환경부에서는 조례 그 시행령 시행 규칙과 상관없이 하라고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알겠습니다만 결국 조례가 없으면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단속이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당장 이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안 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네. 미세먼지 상황을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 곧 황사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이 돼도 반쪽짜리 특별법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네, 일단 정부도 각 시도에 빨리 조례 만들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단속을 할 건지도 경남도의 큰 고심 중 하나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차량 이부제를 어기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현재 경남도의 고민입니다. 네. 일단 도로나 골목에 있는 방범용 CCTV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예산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CCTV를 활용해서 단속하려면 추가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요. 경남도는 18개 시군 단속 시스템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이 100억 원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미 경기도의 일부 시군, 그러니까 17개 시곳에 단속 시스템 비용으로 100억 원가량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추정을 한 건데요. 네. 여기서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만 단속하니까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이 조치가 발령된다고 본다면 사실 며칠 단속하는데 수백억 원을 쓴다. 사실 그 예산 효율성 문제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네. 또 결국 예산 문제가 좀 걸리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수도권 특별법에 의해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경남도도 정부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자,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 무엇보다 학생들 통학 문제라든지 학교 생활도 좀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남도 교육청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각 학교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고 또 업무 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경남도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면 교육청은 비상 대책반을 꾸리고 또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미세먼지 대응하도록 지시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지금 미세먼지 사업으로 소규모 체육시설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특별히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미세먼지 방진막을 한 교실에 2개씩 앞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에 미세먼지라는 게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네, 조례 제정 문제나 예산 효율성 문제, 법 시행 앞두고 문제점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곧 황사철 다가오지 않습니까? 반쪽짜리 특별법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경남도가 오는 15일부터 비상 저감 조치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시행하던 기상저감 조치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등에는 도로 청소차 운영을 늘리고 주정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시행을 앞두고 교육청과 중앙행정기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엽니다. 제2신앙을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 어민들에 대한 대책인데요. 실제 제2신앙이 들어설 경우 어민들의 조업 공간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업 규제 완화와 보상 등 실질적인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진해 어민들의 실제 조업구역입니다. 동편으로 부산, 거가댁을 뒤로는 거제, 서편으로 군항과 한계가 있어 조업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제2신항이 들어오면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은 단 5%. 이마저도 배가 다니는 항로가 있어 사실상 조업은 포기해야 합니다. 조업어선 천여 척, 어민과 가족까지 포함해 15,000여 명의 생계가 거리로 내몰릴 판입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죠. 겹치고 어종마다 겹쳐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인 대안은 없다 말입니다. 공사는 해야 되겠다. 그럼 어민은 어디에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신항이 두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제1신항이 들어오며 줄어든 조업구역은 40%. 보상이 있었지만 인근 마산과 부산과 달리 진해 어민에게만 제한이 붙었습니다. 어업권을 포기하고 2천에서 6천만 원의 보상을 받거나 보상 없이 어업을 하는 것. 불법 보상을 제한하기 위한 이유였지만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 결국 보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제1신항 어민 피해 보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민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는 전혀 없는 걸 진해구청에서만 진해 어민들한테 부과이라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 부과이라는 게 전혀 제한 조건에 걸리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영구적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신항 매립지에 들어선 골프장과 위락시설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어민들. 20년 전에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하는 어민들은 이번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민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 1차 공사, 2차 공사를 하면서 어민을 배제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어민이 합의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 국책 사업에 가려진 어민들의 내몰림. 제2신항 추진에 앞서 규제 완화와 대책을 요구하는 진해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들어서면서 참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신앙이 들어서부터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인력 상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준다고 말씀만 했지 지금 우리 신앙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근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신앙에 거무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산업단지만 19곳에 달하는 김해는 경남의 대표적인 기업 도시입니다. 하지만 조선업 침체와 국내외 경기 악화로 기업 전망과 지역 경기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김해시는 김해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기업이 많은 도시입니다. 입주업체만 총 7,539곳, 기계, 금속과 자동차 선박 관련 기업이 6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10곳 중 7곳이 직원 수가 10명도 채 안 되는 소기업입니다. 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단순 제조업체로 대기업의 하청에 재하청으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자생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보니 업체들은 매년 생존 자체가 걱정입니다. 김해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올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기준치 100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진 58.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한계에 부딪히는 기업들.
김해시는 새로운 돌파구로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단순 제조업에서 벗어나 특화된 신성장 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체를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중소기업청과 경남은행 등 6개 주요 기관과 함께 2,300억 원대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김해시는 업체별로 연간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금융권인 경남은행과 농협에서는 대출금리를 최대 1.2%까지 감면합니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연간 30억 원 규모로 보증 지원에 나섭니다. 김해형 강소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은 관련 전문가를 연계하고 연구개발 교육, 수출기업 발굴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우리 김해를 대표하는 기업을 육성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김해의 경제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0년간 100개 기업이 김해형 강소기업으로 육성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선정될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달 모집을 시작해 빠르면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현대중공업이 확정됐습니다.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이 불참 의사를 통보해오면서 12일 현대중공업을 인수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면 현대중공업은 본계약 체결을 위해 대우조선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김해시는 보고, 느끼고, 걷고 싶은 스마트 관광도시 김해란 슬로건으로 대성동 고분군과 수로왕릉, 봉황동 유적지 등 역사 관광지 일대에 체감형 콘텐츠를 구축합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서비스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전기자전거, 관광지 내 주차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공모에는 김해시를 포함해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가 최종 선정됐고 총 6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거제에서 지역 최대 규모의 신라시대 고분군이 발견됐습니다. 거제시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둔덕면 방아리 유적을 조사한 결과 봉토고분 6기와 봉분이 없는 고분 1기, 토기와 허리띠 장식 등이 발굴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올해 상반기 중 고분군을 경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고 유적 정비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낮 동안 밀양 9도, 양산은 10도까지 올라 온화했는데요. 이렇게 추위가 누그러지니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점차 쌓이면서 수요일에는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건조한 대기도 걱정입니다. 특히 창원과 창녕, 진주에는 건조경보로 강화됐는데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이어가겠고요. 금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특히 탁한 공기가 말썽인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경남을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